A 건물은 300이 나와요. B 건물은 500이 나와요. 한 달에 200씩 모이면 더 좋지. 근데 상황이라면 반갑습니다. 황소장입니다. 제 영상은 대부분 건물을 사고 싶어하는 분들, 특히 요즘의 영상들은 건물 사고 싶어하는 분들이 보시는데 그분들에게 꼭 필요한 내용 먼저 얘기를 해드리고 오늘 본격적인 내용을 이야기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은 건물을 산다는 거는 첫 번째로 뭐 시세 차익 있을 거고 두 번째는 이제 월세 수익 이렇게 볼 텐데 이 두 가지를 본인 스스로 직접 확인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. 근데 이제 부동산 가서 알아보기도 좀 그렇고 저거 검색만 해서 알아보기는 또 그렇고 하니까 제가 그걸 대신 알아봐 놓은 자료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연금형 부동산 연구소에 들어가서 보시면 있는데 올해 1월, 2월 동안 강남구 전체에 나왔던 그 근린생활 상가 사무실의 임대료 조사표 그걸 엑셀로 저희가 다 조사를 해놨으니까요. 필요하신 분들 보면 그 상세한 저희가 조건에 따라서 조사를 해놨으니까요. 그걸 보시면 임대료가 정말 이게 맞는 부분인지 내지는 이게 너무 선을 벗어난 금액인지 이 부분을 판단하실 수 있고요. 즉 임대료 조사표를 받아보실 수 있고 저희가 4개월 동안 강남구에서 일어났던 매매 사례를 다 조사해 놓은 게 있어요. 매매가, 뭐 평당가, 연면적 당 얼마인지, 얼마에 됐는지, 주소 이런 것들 다 조사를 해놨으니까요. 가서 보시면 손쉽게 보고 임대료랑 그리고 매매가가 이렇게 됐구나를 판단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. 필요하신 분은 연금형 부동산 연구소 카페에 보시면 메인 글에 지금 올려놨으니까요. 다운받아서 보시면 건물 사시는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. 네, 그럼 오늘은 주제가 뭐냐면 100억 건물을 살 때 시세 차익이냐 아니면 월세 수익이냐 어떤 걸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냐 이건데 이거는 사실 케바케란 말이에요. 사람마다 달라요. 그럼 그 케바케가 무엇인지 제가 얘기를 해드릴게요. 내가 어떤 상황에 해당이 되는지를 알아야 어떤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지 판단할 수 있잖아요. 예를 들면 내가 수능을 보는데 수학을 잘하는지 영어를 잘하는지 과학을 잘하는지 아니 뭘 못하는지에 따라서 뭘 채워야 되는지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요. 근데 그게 아니고 내 성적을 몰라요. 내 상황을 몰라요. 그러면은 뭘 해야 되는지 모르는 거잖아요. 영어는 이미 만점 받고 있는데 계속 영어 수업만 집중적으로 받고 있다면 예를 들어서 다른 성적이 커버가 안 될 수 있는 문제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해드리려고 해요. 요즘에는 사실 건물을 사면서 수익률을 본다 하는 분들이 극히 줄었어요. 이전보다. 왜냐? 시장에 수익률이 높은 건물이 없거든요. 극히 없거든요. 뭐 핵심 지역, 서울이나 강남이나 아니면 여의도, 홍대 이런 지역에 수익률이 높은 건물은 지금 존재치 않거든요. 그러니까 수익률이 높다면 뭐 서울에서 그 지역 이외의 지역이거나 아니면 경기권이거나 아니면 아예 지방권이거나 아니면 그 외곽 지역에는 수익률 높은 건물들이 있죠. 근데 그렇지 않고 제가 앞서 말한 그런 지역들은 수익률은 낮은데 시세 차익을 볼 수 있지 않나 이 기대감의 건물을 사는 거란 말이에요.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30억 정도가 있다. 그래서 대출은 뭐 한 70% 해서 건물을 사려고 한다. 그럼 과연 내가 시세 차익을 기대하고 건물을 사야 되는지 아니면 월세 수익률을 기대하고 건물을 사야 되는지 이거 혼란스럽단 말이에요. 둘 다 근데 좋단 말이에요. 근데 또 이게 사람이 그렇게 멀리 보는 존재 같기도 하지만 때로는 또 코앞에 있는 게 더 매력적일 때가 많단 말이에요. 당장 이거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는 막 크게 느껴지는데 나중에 시세 차익 그거 얼마 될 줄 아는데 뭐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. 근데 이거는 사람의 상황마다 성향마다 다른데 이걸 어떻게 생각해 봐야 되냐면요. 예를 들어서 본인이 지금 은퇴를 해요. 은퇴를 내지는 하기 얼마 안 남았어요. 내지는 은퇴를 했다고 칠게요. 생활비가 필요해요. 매달 얼마의 생활비. 근데 시세 차익을 보고 생활비가 안 나오는 건물을 사면 이거는 안 되겠죠. 현실이 일단 안 맞잖아요. 예를 들어서 일주일 한 달 굶으면서 미래를 우리가 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. 이럴 때 그럼 나는 뭘 선택해야 되냐? 그러면 본인의 이제 연령대나 내지는 본인의 소득을 따져봐야 돼요. 이제 완전 은퇴를 했어요. 그거 말고는 생활비 나올 게 없어요. 그렇다면은 저는 수익률 보는 게 어느 정도는 맞다고 생각해요. 이게 사람이 열심히 노력해서 자산을 이루고 자산을 만들어서 그 자산 소득으로 인해서 편안한 생활을 하려는 게 어떻게 보면 재테크하는 목적이잖아요. 근데 내가 은퇴하는 시점이 돼서도 내가 팍팍하게 생활하면서 저거 시세 차익 오르면은 또 한번 또 해보고 뭐 내지는 자녀들한테 물려줄 때 좋을 것 같고 뭐 이런 상황은 물론 뭐 심적으로도 좋을 수 있고 자녀들한테도 더 플러스 될 수 있는데 본인이 팍팍하다는 거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돈을 그래도 착실하게 잘 모으고 재테크를 해온 그 분의 본인 스스로의 보상으로는
좀 아쉬운 선택이 아닐까? 이렇게 생각을 해요. 그러니까 은퇴를 할 시점에 내가 생활비를 어느 정도 넉넉하게 쓰고 싶다. 그렇다면 저는 수익률 높은 건물을 사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. 물론 수익률만 보고 해야 된다는 건 아니에요. 왜냐면 수익률만 보고 했더니 이게 예를 들어서 내가 사고 1년 안 지나서 공실이 생기고 관리가 안 되고 그래서 내가 원하는 수익률이 유지가 안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거든요. 그러니까 그 수익률이 정확히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지 앞으로도 문제가 없을 것인지 이거를 파악을 하고 진행을 해야 된다는 것은 당연히 기본이라는 건 아실 겁니다. 그렇다면 과연 시세 차익을 보고 건물을 사야 되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? 제 생각에는 일단 요건 연령대가 40대, 50대 정도까지도 경제활동을 꾸준히 어느 정도 하실 분들이라면 저는 시세 차익을 보고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. 그러니까 내가 생활비를 쓰는 돈을 충분히 내 현재 소득에서 커버가 되고 그게 이제 5년, 10년 정도는 유지가 될 수 있다. 그렇다면 이 건물은 얘가 시간이 지나서 시세 차익이 돼서 내 자산 규모가 커지고 아까 말한 그분들, 처음에 말했던 그분들의 연령대나 상황이 됐을 때 월세 수익용 쪽으로 바꿔도 얼마든지 된단 말이죠. 그렇기 때문에 연령대가 뭐 40, 50대까지는 40, 50대 초반? 물론 그거는 본인이 경제활동은 언제까지 할지에 따라 다른 거죠. 그러니까 그 상황이라면 시세 차익을 보고 생각하시는 게 건물을 보는 게 훨씬 더 나은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. 근데 요 두 상황은 어떻게 보면 극명하게 나뉘죠. 이분들은 쉽게 말하면 본인이 일하는 돈으로 생활비가 충당되는 분들, 이분들은 경제활동을 안 하는 분들이라고 이렇게 나뉘는데, 근데 이제 제3의 그룹이 있어요. 제3의 그룹은 뭐냐면 은퇴를 했어요. 은퇴를 했는데 내 생활비가 어디선가 나와요. 뭐 보험이라든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내가 하던 회사를 넘겼는데 그 회사에서 수익금이 나온다든지 어떤 형태의 뭔가로도 생활비는 나와요. 그럼 생활비가 나오는 상황이라면 사실 이 경우랑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. 내가 뭔가의 소득이 나오는 상태다. 그럼 은퇴를 했지만 소득이 이어진다. 그걸로 생활이 된다. 그렇다면 이건 시세 차익입니다. 그리고 또 하나의 그 상황이 있는데 뭐냐면 나는 한 달에 300만 써도 돼. 300으로 충분히 생활이 된다고 칠게요. 그럼 A 건물은 300이 나와요. B 건물은 500이 나와요. 한 달에 200씩 모이면 더 좋지. 근데 내 생활비를 넘어가는 소득이 나온다면 건물에서 그거는 수익률이 더 높은 거를 선택하기보다는 시세 차익이 나은 쪽을 선택하는 게 맞아요. 생활비가 커버가 된다면, 이게 커버가 안 된다. 나는 300원 있어야 되는데 250 나온다. 이러면은 저는 수익률 쪽을 선택하는 게 괜찮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300을 쓰는데 350은 나와. 그러면 350 나오는 건물이랑 450 나오는 건물이랑 따졌을 때 쓰지 않는 돈은 결국에는 모아가지고 재테크로 하게 된단 말이에요. 돈을 불리는 데 쓰게 되겠죠. 그러면 그 돈이 애초에 이 건물을 성장시키는 데 쓰이는 상황인 경우가 저는 더 낫다고 생각해요. 예를 들면 뭐 1000만 원씩 모은다고 칠게요. 월 1000만 원씩 모아서 1년에 1억 2천 가지고 할 수 있는 투자랑 애초에 1000만 원씩을 더 받지 않고 그 건물의 가치가 더 높은 걸 사는 거에 자산이 불어나는 그 비율로 친다면 이 후자가 훨씬 더 낫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은퇴한 시점에서 월세를 받을 때 그게 충당이 된다면 그 충당된 상태에서 더 플러스가 많이 되냐 적게 되냐는 큰 의미가 없고 그 금액만 된다면 요거는 그 뒤에는 바로 시세 차익 부분으로 생각을 해서 건물을 선택하는 게 훨씬 더 나은 선택이 되실 겁니다. 네, 오늘은 건물을 살 때 내가 시세 차익을 중요하게 볼 것이냐 아니면 월세 수익을 중요하게 볼 것이냐 그 개인의 상황에 따라서 처한 상황에 따라서 이야기를 해드리는데요. 이 기준을 가지고 본인 상황을 한번 판단해 보시고 건물을 보시면 좀 더 명확한 안목이 생기지 않으실까 생각이 됩니다. 네,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준비해 놓은 자료 필요하신 분들은 받아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